자, 우리 네 번째. 원래는 사실 세 가지만 얘기하고 싶었어요. 너무 많이 얘기하면 좋은 얘기도 사실 싫어하고 설교가 될 수 있으니까 딱 세 가지만 얘기하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세 가지. 첫 번째는 견리사의 말씀드렸죠. 두 번째로는 120%의 법칙 말씀드렸고, 세 번째로는 우리 그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고 하기보다는 에무나가 중요하다, 성실함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만 좀 더 보태고 싶은 얘기가 돈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사회생활이나 앞으로 이제 우리 대학생으로도 마찬가지로 사실 올바른 경제관이나 돈에 대한 철학을 갖는 게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편입생들 진로 지도하고 그럴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본인 이제 전공 선택하거나 진로 선택하고 그랬을 때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이런 질문 하나 던져보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너네 집에 네 이름 앞으로 100억이 있어. 100억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전공을 택할래? 아니면 이 진로를 택할래? 그러면 자기한테 좀 더 솔직해질 수 있다. 근데 정말 저는 그래도 아무리 제가 돈이 이렇게 100억이 있어도 나는 이 철학을 공부하고 싶고 아니면 뭐 경영학을 공부하고 싶고 컴퓨터를 전공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게 난 재밌고 난 잘할 수 있어서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학생도 있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대부분 다 이게 취업이 되나? 요즘 의대 열풍도 사실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이게 명문대를 나와도 탑3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불확실한 상황인데 의대를 나오면 그래도 뭐 확실히 취업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격증이 있으니까 뭐 정년 없이도 할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적성에 맞든 안 맞든 상관없이 그냥 의대를 해야겠다 이런 게 분위기가 너무 강하잖아요. 근데 이런 질문이 마찬가지예요. 너네 집에 100억이 있어도 너는 의대를 갈래?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분명해질 수 있잖아요. 돈 때문에 이 진로를 선택한 것인가? 정말 좋아서. 사실 의사 선생님들이 적성에 맞는 분은 괜찮은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 좁은 진료실에서 맨날 아픈 사람들을 평생 봐야 되는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본인이 정말 의사로서의 사명이 있고 그다음에 환자들이 나아서 그런 게 정말 내 삶의 보람이 되고 이런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굉장히 좋겠죠. 그렇지 않은데 돈을 목적으로 사실은 하다 보면 너무 인생이 막 피폐해지는 거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게 되니까 또 끝나고 나서 술 많이 드시고 막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지시고 이렇게 되는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돈에 대한 올바른 철학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유태인들은 이런 거를 사실은 공동체적으로 가족 단위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네.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개념을 갖게 하고, 또 아이들로 하여금 뭐 벌게도 하고, 저축하게도 하고, 여러 가지 뭐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그 공동체적으로 하게 하고, 또 자선을 실천하게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유튜브에서 하나 찍어놓은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 유튜브 유대인들의 어떤 돈에 대한 생각 그런 것도 한번 또 참조해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하여간 지금은 마지막으로 하나 이런 경제관과 돈에 대한 좀 생각을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거의 기승전 돈입니다. 지금 유튜버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유튜버가 누군지 아세요? 굉장히 뭐 인문학적 지혜를 얘기해주고 삶의 철학을 얘기해주고 이런 분들은 10만을 넘지를 못합니다. 근데 내가 젊어서 투자해서 돈 번 얘기, 코인을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뭐 벼락부자가 됐다. 그 다음에 요거 뭐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됐다. 요런 거에 거의 막 100만, 200만이 몰리는 지금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사회는 거의 돈이 권력이 된 지금 상황이고, 기승전 돈. 돈으로 모든 게 다 평가가 돼. 네가 아무리 뭐 인격이 좋아, 아니면 뭐 훌륭한 사람이야, 많은 좋은 일을 많이 해, 그거 상관없이 지금 대부분의 약간 이렇게 안 좋은 어떤 분위기가 아파트 몇 평에 살고 차는 뭐를 타고 연봉은 얼마고 이런 걸로 평가되는 분위기가 좀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에.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세속화되고 물질주의화되어 있다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정신적인 가치가 사실 무너지고 그 모든 거를 사실 물질이 지금 대체를 하고 있는 좀 상황이기도 해요. 근데 저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벌려고 그러는데 제대로 돈을 못 벌고 또 주위나 자신을 힘들게 사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근데 저는 우선은 돈에 대한 그 개념을 먼저 정의를, 사실 우리 탈문식 토론에 있어서도 정의를 먼저 내리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사실. 네. 돈은 무엇인가, 아니면 의로움이란 무엇인가, 아니면은 뭐 공정이란 무엇인가, 이런 걸 사실 그걸 자기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고 난 다음에 그거에 맞는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깊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돈이 무엇인가, 그거를 먼저 저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이란 무엇인가. 저는 돈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돈은 나의 재능으로
이 세상과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따라오는 대가가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 재능으로 세상과 다른 사람을 섬길 일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면 돈이 될까? 그게 아니라 내 재능이 먼저 뭐지? 하늘로부터 내가 받은 재능이 뭐지? 나는 누구지? 나는 뭘 해야 즐겁지? 뭘 해야 행복하지? 이거를 먼저 사실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걸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거는 프로급이네? 아마추어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돈을 지불하겠어. 충분히 내가 돈을 지불하고도 이 사람의 어떤 서비스라든지 제품을 살만해. 그러면 내가 돈을 벌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게 제일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돈에 대한. 뭐 내가 재테크를 해서 뭐 돈을 벌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돈이 따라오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표현하는 말이 뜻, 길, 돈이라는 말이 있어요. 뜻을 세우고 방법을 찾으면 돈이 따라온다는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돈, 길, 뜻으로 거꾸로 해요. 돈을 먼저 쫓아. 어떤 게 내가 돈이 될까? 어떻게 뭘 해야지 돈을 많이 벌까?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 그러면 어떤 회사에 들어갈까? 뭐 의사가 될까? 아니면 뭐 자격증을 딸까? 아니면은 무슨 재테크를 할까? 주식을 할까? 부동산을 할까? 뭐 이런 방법론에 막 얽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의 삶과 가치를 무너뜨리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 결리 사이가 그렇게 되는 거야, 지금 그게. 근데 지금 이로움이 있는데 의로움을 생각했는데 의로움 따위는 그냥 뭐야, 이거는. 그냥 그거는 뭐 누가 걔한테나 던져주고 나는 그냥 돈 버는 길로 가요. 이런 식으로 사실은 돈에만 매몰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돈의 노예가 돼요, 사실. 그리고 계속 벌어도 만족이 안 되는 그런 삶이 또 이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말한 대로 저는 돈을 쫓기 전에 우선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고 내가 하늘로부터 받은 재능이 무엇인지를 사실 그걸 먼저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흐름을 보고 그리고 세상의 흐름을 봐서 내가 돈 되는 일이 내가 적성에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지금은 옛날은 뭐 장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거였죠. 근데 요즘에는 IT 쪽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인공지능을 한다든지 이러면 뭐 높은 연봉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길들이 사실 열리는 거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그런 장사 수완이 좋고 이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그 세상적인 흐름이었다면 지금은 연구를 잘하고 뭐 그런 프로그램을 잘하는 이런 사람들이 또 돈을 벌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게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내가 벌 수 있는 어떤 돈의 양의 크기가 정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재능으로는 돈은 많이 벌 수는 없고 먹고 사는데 그다음 다른 사람한테 신세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지만 내가 좋아하고 즐거운 일을 하면서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건 이제 재운이라고 그래요. 그 재물복, 재운이죠. 그런 게 뭔가 나랑 이 시대적인 트렌드와 내가 가진 재능이 딱 맞아. 그러면 이제 뭐 스타트업 창업을 하든지 뭘 해가지고 이렇게 또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또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을 보고 그 다음이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저는 이거를 나너세 원리라고 그러거든요. 나를 알고 다른 사람하고 소통을 하고 그런 기회를 찾고 또 세상에서의 어떤 트렌드를 읽을 수 있으면 자기의 어떤 올바른 또 진로를 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자기만의 업을 찾는 거죠. 보통 직장을 찾는 게 아니라 요즘은 잡이 뭐냐, 내가 하늘로부터 받은 재능을 섬길 수 있는 잡이 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잡을 찾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또 유행하는 말 중에 경제적 자유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유행이에요. 그리고 또 뭐 빨리 그 돈을 많이 벌어서 그냥 직장 그만두고 막 멋있게 사표 팍 던지고 나가는 막 이런 파이어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막 인기 있는 것처럼 많이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근데 유대인은 은퇴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외국에 가서 이제 공부하거나 외국의 석학분들 보면요 8순 9순 되는데 자기가 하는 일을 정말 좋아하고 행복해하면서 막 또 가르쳐 주려고 그러고 한국에 와서도 또 뭐 이런 나라에 오셔서도 뭐 또 강의도 해주려고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진정으로 멋있는 사람은 은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죠. 사실은 빨리 돈 벌어가지고 그냥 지긋지긋한 직장 빨리 때려치고 나는 그냥 땡가땡가 하면서 살 거야. 이렇게 하는 게 행복할까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내가 은퇴 없이 평생을 할 수 있는 게 나의 잡이거든요. 그거를 찾아야지. 직장을 찾아서 사실은
이게 뭔가 진로를 설정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경제적 자유는 돈이 많다라고 사실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저는 경제적인 자유를 찾은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돈 버는 재능이 굉장히 큰 사람이야. 그러면 많이 벌어서 만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돈 버는 재능이 작은 사람이면 적게 벌고도 만족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삶의 모델이 우리가 잘 아는 청교도적인 모델이죠. 나는 그냥 데일리 브레드에 만족해.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거 그렇게 험불하게 살고 그러는데 나는 누구한테도 내가 이렇게 험불하게 살고 그다음에 경차를 몰고 다니고 그다음에 조금 작은 평수의 아파트 살고 그래 난 괜찮아. 우리 애들도 행복하고. 이제 제주도에서 제가 그런 케이스를 한번 봤거든요. 어떤 선생님인데 차는 티코를 타고 다니시는데 위에다 서핑보드를 메고 거기 가서 일주일에는 한 3일 정도 일하시더라고요. 영어 과외를 해가지고 가르치는데 애들하고 같이 제주도에서 그렇게 하고 날이 맑잖아요. 바닷가에 가서 애들하고 놀고 서핑 타는 거야. 근데 날이 흐리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어. 그 저녁에는 가가지고 또 아이들 좀 가르치고 그래서 생계 유지되는 돈을 벌고. 부자로는 안 사는데 행복하게 살잖아요. 이게 저는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는 있는 거죠. 자기가 행복하면 굳이 부자가 아니어도 돼요. 근데 부자인데 만족이 안 되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는 그러니까 자유를 얻는 길이 무조건 돈을 양에 많이 늘린다고만 사실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적게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본인이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그러면 노예적인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그리고 텐인텐이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나라 재테크 카페가 있어요. 회원수가 한 70만 정도 되는 거기에 대한 오랫동안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해서 자수성가 하신 분들 아니면 10년 동안 열심히 근검절약 해가지고 투자를 하고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돈 걱정 없이 사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제가 그분들의 어떤 많은 케이스들을 보면서 하나 깨달은 공식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10년 정도 노력하면 경제적 자유를 이루거나 아니면 비슷하게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게 있는데 그걸 가르쳐 드릴까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10년 뒤에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룰까 안 이룰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번 내가 10년 동안 열심히 근검절약하고 투자를 해가지고 10억 정도의 돈을 모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목표를 갖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목표를 10억이라고 생각하면 10억을 이루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그 텐인텐이라는 그 재테크 카페에 들어가면 가입하는 초기 화면에 두 개의 질문이 있어요. 하나는 10년 뒤에 당신이 모으고자 하는 자산 규모, 집 빼고 순 자산, 순 현금성 자산은 얼마 정도를 목표로 하십니까? 그런 질문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10억이라고 딱 적은 사람은 10년 뒤에 10억이 안 돼요. 꿈과 목표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 정도 노력을 안 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한 50억이나 100억이라고 적은 사람은 10년 뒤에 대부분 10억의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10년 뒤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럼 그 목표의 크기가 첫 번째 너무 이거 낮게 잡은 게 아닌가? 내 능력보다 한 120%나 130% 되는 도전적인 목표를 내가 잡고 있는가? 그걸 하나 점검할 필요가 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가용한 시간에 70% 이상을 내가 그 꿈을 위해서 내가 목표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10년 내에 목표한 바를 이룰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제가 지금 20, 30년 살면서 한번 좀 느껴본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편입 강의하면서 제자들한테 좀 많이 얘기했던 게 너네들은 이제 대학 가면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으로 좀 독립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대학은 될 수 있으면 장학금 받고 진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장학금 받고 다니고 생활비는 아르바이트해서 벌고 또 사회생활 해가지고 돈 벌어서 결혼할 때 부모님한테 손 벌리지 말라. 완전한 자기의 경제적 독립이 돼야 사실 정서적으로도 독립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좀 로드맵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해야 부모님이 노후를 대비할 수 있고요. 나중에 며느리나 사위나 이런 사람들한테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감사하게도 저는 그게 좀 실천할 수 있어요. 저 대학 가서 정말 사는 전액 장학금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르바이트해서 저기 하고 사회생활 하면서도
제가 모은 돈으로 해서 결혼하거나 그럴 때도 부모님한테도 저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정말 그런 노후 준비 제대로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지금은 뭐 손자들이나 뭐 자녀들한테 용돈도 마음껏 주시고 또 나중에 물려주실 재산이 있으니까 지금도 이제 여러분 현실적인 굉장히 얘기인데 여러분 나중에 지금 아들들이잖아요. 결혼을 했어요. 근데 우리 아내 될 사람이 우리 부모님이 좀 재산이 있는 분이야. 그럼 며느리가 명절 때마다 부모님한테 자꾸 가자고 그럴까요? 아니면은 가가지고 엄마 시어머니랑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는데 뭐 가기 싫어 좀 약간 이럴까요? 뒤집어 놓고 생각해서 만약에 우리 여러분 사위가 됐어. 근데 친정 댁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 그럼 명절 때나 뭐 설 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왔는데 야 우리 지금 친정에 가서 우리 장인 장모님한테 인사드려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했을 때 갈 때마다 내가 뭐 용돈도 드려야 되고 이분들 어떻게 뭐 저기 하고 병원비도 대드려야 되고 뭐 이런다고 그러면 즐거운 마음으로 현실적으로 갈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이게 인지상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또 나이가 계실 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마음적으로나 여러 가지 관계적인 면에서도 사실은 우리나라 현실적인 측면에 봤을 때 좀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 여러분한테 한번 도전해 보기를 권하고 싶은 게 대학생이 됐으면 최소한 이제 뭐 부모님이 그렇지 않고도 뭐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은 그럼 내가 적금을 들어서라도 하여간 최대한 그럼 이거를 빌려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갚겠습니다 부모님.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약간 빨리 갚고 저는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부모님은 부모님의 노후 부모님의 어떤 삶을 사실 수 있도록 하고 제 삶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좀 그런 좀 이렇게 당당한 청년이 좀 됐으면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그러면 여러 가지 막 굉장히 생각이 복잡해지잖아요. 뭐야 나 가가지고 어느 정도로 내가 공부를 해 장학금 받을 정도로 공부를 했는데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 거야. 그다음에 뭐 알바까지 하면서 내가 공부할 시간이 있을까 막 별의별 생각이 좀 다 들잖아요. 그게 이제 창의력을 만드는 거죠. 이런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내가 창의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지금 이런 길을 할 수 있을까? 도전적으로 한번 할 수 있을까? 근데 뭐 미국이나 아니면 미국 명문가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워런 버핏 자녀들이 아빠가 워런 버핏이라 부자지 내가 부자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거, 부모님이 날 도와주실 걸 기대하고 그러면 나의 발전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좀 더 그런 도전적인 또 삶을 한번 사셔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드리고 싶었던 4가지 주제는 이걸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